여러분, 오늘은 북한에서 살인죄를 저질렀을 경우 받게 되는 재판 과정과 형량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법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르고 특히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심층적으로 살펴보시죠. 우선 북한 형법상 살인죄는 단순히 무겁게 다뤄지는 수준을 넘어 극히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살인죄는 최소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범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다시 말해 계획성이 뚜렷하거나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혹하거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은 물론 극형인 사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북한 사회가 살인이라는 범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고의적 중살인죄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살인을 넘어 탐욕, 질투, 복수심 등 인간의 가장 추악한 감정에 의해 계획되고 실행된 살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열한 동기가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무기노동교화형, 심지어는 사형이라는 극히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고의적 경살인죄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뚜렷한 비열한 동기 없이 우발적이거나 순간적인 감정의 격화로 인해 발생한 살인을 지칭합니다. 이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지지만 재판 과정에서 범행의 정상이 무거운 경우로 판단되면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 형법에는 다소 특이한 경우에 대한 규정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발작적 격분 상태에서의 살인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극심한 폭행이나 참기 힘든 모욕과 같은 도발 행위로 인해 이성을 잃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살인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명을 살해한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으로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방위 초과 살인이라는 개념도 존재하는데 이는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살인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노동교화형과 노동단련형이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들이 등장하는데요. 북한의 형벌 체계는 우리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북한에서는 사형, 노동형, 선거권 박탈형, 재산 몰수형, 자격, 박탈형, 자격 정지형 등 다양한 종류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노동형은 다시 노동교화형과 노동단련형으로 나뉘는데 노동교화형은 우리의 징역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노동단련형은 사회봉사명령 제도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재판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북한의 사법 시스템은 우리와는 매우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재판 과정은 철저하게 조선노동당의 통제하에 이루어지며 법원의 독립성은 사실상 보장되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민보안성, 즉 우리의 경찰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사건을 수사하며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자백을 강요하거나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재판은 일반적으로 인민재판소라는 곳에서 진행됩니다. 인민재판소는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지방법원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기능과 역할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이미 사전에 결정된 판결을 단순히 확인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주어지지만 변호사의 역할 또한 극히 제한적입니다. 놀랍게도 북한에도 변호사라는 직업이 존재합니다. 조선 변호사라고 불리는 북한 변호사는 전국적으로 약 500명 정도 활동하고 있으며
그중 약 200명 정도가 수도인 평양에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남한의 변호사 수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숫자입니다. 북한 변호사의 주된 역할은 적극적으로 법률,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법의 내용과 구체적인 적용 방식,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 그리고 최종 형량의 정도를 피고인에게 설명하고 안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피고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하거나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법률 활동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북한 변호사들은 개인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각 지역의 변호사협회에서 배당하는 사건만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변호 활동에 있어서도 조선노동당의 정책과 판단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범위 내에서만 피고인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국가가 변호사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나마 평양과 나선에는 외국 기업인들의 법률 관련 사무를 대행하는 상업법률사무소도 존재하지만 이 역시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활동이 허용됩니다. 참고로 북한의 형법은 대한민국 형법보다 먼저 제정되었으며 그 시기는 1950년 3월 3일입니다. 북한 형법에는 대한민국 형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노동단련형이라는 독특한 형벌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대한민국 형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금고형, 구류형, 과료 등의 형벌은 북한 형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북한 형법은 범죄자의 노동력 제공을 통한 사회 복귀에 더 큰 중점을 두는 반면 남한은 범죄자의 사회 격리를 통한 안전 확보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최근 들어 북한은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 조항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등 주민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비상방역법이나 마약범죄방지법과 같은 특별법을 통해 방역조치 위반 행위나 남한 영상물, 시청 및 유포 행위와 같은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행위에도 사형을 과감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는 북한 사회의 통제 시스템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에서 살인죄는 상상 이상으로 엄중하게 처벌되며 재판 과정 역시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 또한 극히 제한적이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왜곡된 법체계는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인권이라는 기본적인 가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북한의 어두운 현실을 이해하고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